네, 여러분들 2021년 지방직 한국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은 작년하고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 분포도로 보면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누었을 때 13대 7 정도로 근현대사가 7문제 정도 나왔고요. 전근대사는 1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선사시대에서는 1문제가 나왔고 고대사에서는 문화사 포함해서 한 3문제, 고려사에서는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조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후기 앞에서. 그리고 근현대사는 개항기 문제가 한 3문제 나왔고, 그리고 일제시대가 2문제, 현대사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3, 2, 2 해서 7문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를 봤을 때 근현대사의 비중이 통상 5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 7문제, 8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근사 비중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경제사의 문화, 정치 경제사의 문화사라고 보면은 문화사 부분이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 고대에서 승려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쉬웠던 문제고 고려 문화사 그리고 조선 문화사 해서 1문제씩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사하고 사회사는 안 나왔지만 다음에도 안 나오겠네요. No! 못해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자, 다시 정근대사 13, 근현대사 7. 알겠죠? 7. 그리고 정치사 문제가 한 9문제. 문화사 문제가 4문제가 엮여 있다라는 거.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럼 대충 공부하면 되겠네.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1년을 공부한 학생이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반, 3년 가까이 공부한 학생이 95점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실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긴장하시고 집중하면 되고 쉽게 나오면은 자만하지 말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은력그라고 나옵니다. 그럼 부여의 은력이죠. 그죠? 은력이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줄 보면은요. 영고라는 제철행사도 힌트로 나왔고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보면은 흰옷숭상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흰옷숭상.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옷을 입었다. 뭐 그런 갑지 뭐. 야, 우리 밖에 나갈 때 좋은 거 입고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건 키워드 아니야. 흰옷, 영고, 은력, 부여. 이렇게 잡는 거야. 자, 1번 가족 공동묘가 되니까 옥저부여. 2번에 읍군삼로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삼안의 재정분리의 군장 세력 되겠고 그 다음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니까는 이게 옥저. 이들이 부족장의 명칭이고 사출도를 통치했다라는 거가 됩니다. 3번이고요.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소도라고 했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그럼 내가 누구야? 천군. 근데 어떤 새끼가 윤식이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놈 새끼야!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아, 표시를 못 봤어요. 그 표시가 뭐야? 소대. 알았습니까? 그런 게 키워드가 된다고. 자, 됐고요. 2번 문제 갑니다. 가 나라에 대해서 북쪽 구지 동물배기 치고요. 노래하고 춤추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이거 그 다음에 쭈쭈쭈 내려가다 보면은 해처럼 둥근, 자, 줄쳐. 황금알 6개가 나옵니다. 황금알 6개. 이게 육가야의 왕들이 되겠지. 일바로 빵 하고 쇼박스 터진 사람이 누구야? 김수로 아니야. 근데 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또 혹시나 모를까봐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왕위에 올라 가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럼 김수로 왕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가야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금관가야 아니면 대가야만 기억하면 되는데 수로 아저씨가 만든 나라니까 AD 42년에 금관가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금관가야를 찾으면 돼. 해상무역 우수한 철 생산 맞죠? 그리고 어디다가 팔아먹었어요? 낭랑과 외에다가 팔아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자, 좀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하, 금관가야 1번 됐네 하고 2, 3, 4번 안 읽어? No,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1번이 답이 99% 알았어. 그래도 2, 3, 4번은 눈팅이라도 하고 넘어가시라고. 왜? 옳은 것 골라라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를 빨리 읽다 보면 그래. 그럼 여기서는요. 만약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고 했다고 쳐. 근데 1번 보니까 니들이 착각하고 옳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럼 1번 답이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2번에 바로 옳지 않은 게 있어. 2번이 정답이야. 왜 이래? 아우 쉣! 내가 문제 잘못 읽었구나. 그러니까 맞았다 하더라도 버릇처럼 2, 3, 4번을 읽는 버릇을 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요. 자, 여기서는 정답은 1번입니다만 박석김 교대로 왕이 올랐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신라죠. 잘했습니다. 신라입니다. 그리고 신라 어느 왕 이전까지 이랬습니까? 내무랑 이전까지 이랬지. 17대 내무랑부터는 김씨가 왕임을 독점하니까 그 이전까지가 박석김의 랜덤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당 동그라미 치면 경당은 어느 나라의 학교예요?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에 만들어진 사립교육기관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정사 오메 돌에서 뭐 회의했네? 어느 나라? 백제. 이해됐지? 이렇게 나온다고. 자, 됐어요. 1번이고요. 3번 가에 들어갈 기구입니다. 고려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였던 제추기관은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에서 얻어 걸린 게 식목도감 하나밖에 없지. 만약에 3사, 상서성, 어사대, 식목도감인데 어사대가 아니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3, 4번에 같이 걸려있다고 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래 걸로 찾아야 돼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가에서는 제도와 격식, 국내, 의례, 법령, 격식 이런 걸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도병마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식목도감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박스에 도병마사에서는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이 말이 없어. 그냥 없고 가에서 국가의 중요를 논했는데 가에서는 제도와 격식이라고 했어. 알아듣겠어? 했어. 그러면 3번에 도병마사, 4번에 식목도감 있으면 그때 뭐 골라야 돼? 그래도 식목도감 고르는 거야. 알았어요? 첫 줄 있잖아. 첫 줄.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 거기까지만 나왔을 때는 도병마사도 맞고 식목도감도 맞는데 근데 의례와 격식이라고 나오면 식목도감 업무라고. 알았냐고. 이걸 조금만 어렵게 냈으면 그렇게 냈을 거야 아마. 이게 도병마사의 식목도감이야. 이렇게 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식목도감이다. 문제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네. 자, 4번 문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건국 초기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구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어떤 쉐기들? 우리가 외부 민족한테 털린 게 3번이라 그랬지? 위만조선이 한나라한테, 발해가 거란족한테, 조선이 쪽 일본한테 이렇게 했지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인강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다고. 뭐가 정답이냐고. 둘 다 나야. 가식적인 나와 현실의 나야. 자, 그러면 여기는 거란족이잖아. 그치? 거란족.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했다. 거란의 2차 침략 때 양규가 활약했던 2차 침략. 그러니까 거란족과 관련된 사건이 1번이 답이고요. 동북구성은 어느 민족과 관련 있어요? 여진족. 다루가치 고려 내정간섭기구. 다루가치 파견은 치로 끝나는 공무원은 어느 민족이야? 몽골족이지. 이게 귀주성 전투 직후에 파견되기 시작하고요. 쌍송 총관부를 두고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한 것도 몽골이죠. 그치? 몽골. 무호정변 다음에 요거 먼저 설치했지. 이거 나중에 공민왕이 개혁 정치할 때 무력으로 탈환하잖아. 유인우. 정답은 1번이고 5번 문제 가면 가에 들어갈 기구는요. 일단 여러분들 박스에 하달의 껍스에 경국대전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 기구야? 조선기구죠.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니까. 그쵸? 안녕. 자, 무릇 관직을 받은 자는 고신, 임명장이래요. 오품이야 할 때는 가와 사관원의 서경을 고려하여 발급한다. 서경간쟁뽕박. 서경간쟁뽕박. 고려시대 서경간쟁뽕박은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 조선시대 서경권과 간쟁권과 봉박권은 사헌부, 사관원 관리. 알았나요?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에 대해서 서경권을 행사하는데 조선시대는 5급 이하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답은 사헌부가 되는 거야. 아이고야. 첫 번째 걸로 몰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는 시정을 논하고 자 줄친다. 모든 관원을 규찰한다. 자 통일신라 사정부, 발해 중정대, 고려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네, 해서 정답은 사헌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서관, 승문원, 승정원이 있는데 교서관은 그냥 도서관 같은 거고 승문원과 승정원인데 승정원은 태종 이방원 때 만든 왕의 직속 비서기관. 승정원, 승문원 외교문서 담당기관. 알았습니까? 그래서 승문원하고 승정원은 이제 글이 한 글자 차이니까 조심하라고. 자, 6번 갑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왕의 아래였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경제사회, 문화사회 사료에 이게 들어가요. 에? 나라에는 솥단지가 있고 솥단지에는 다리가 3개가 있는데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3교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없네요. 어떡하지 이거? 유교는 있고 불교는 있는데 이 친구가 없다 이거야. 도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의 건의로 영유왕 시기에 중국에서 숙다를 비롯할 8명의 도사가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럼 누가 건의했을까? 연개소문입니다.
여기서는 연개소문, 도교에서 연개소문,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던져줬어. 근데 정작 물어보는 것은 정치사의 연개소문의 활동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개소문 하면은요,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다. 야, 연개소문이 당나라 맞짱 뜨지 않았냐? 그치? 안시성 전투 주도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1번 아웃. 당과 동맹을 체결한 사람은요, 648년 진덕여왕 때 누구? 김춘추. 두 번째, 천리장성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자,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유보장왕 때까지 천리장성이 만들어져요. 알았습니까? 연개소문이 거기 가서 일을 맡기도 한단 말이야. 얻어 엮을 거는 얘밖에 없어. 연개소문밖에. 세 번째,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했다. 을지문덕이지? 여수장 우중문씨, 수나라 양제 백수사만 대군 털었던 사람. 을지문덕이잖아요.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한성을 점령했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어. 427년. 475년에 한성을 털었어. 괴로왕, 괴롭게 죽었지? 장수왕이잖아, 장수왕. 그치? 해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2번. 이 양반이 누구예요? 그나마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체크한 다음에 이 문제 정도? 학생이 헷갈렸을 거? 이 문제 정도? 집중하면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자, 7번째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꺽쇠를 보니까는 삼국사기라고 돼 있죠. 삼국사기라고 돼 있으면 일단 국한시키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여기서 신라는 통일신라까지 엮이는 겁니다. 발에 안 들어가고 고려와 조선은 당연히 안 들어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찾으면 돼. 보자. 귀산 등의 말하기를 세속에도 5개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럼 세속 5개는 신라 상대 진평왕 때 승려 누가 지은 거예요? 원광. 그러면 원광이란 승려의 활동이죠. 그럼 원광이란 승려 활동 2개밖에 없지? 헐사표 지은 거랑 세속의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 걸사표. 군사를 구걸하는 거야. 걸. 구걸한다. 요청한다. 사. 군사 사자야. 이게 한자로 스승사자에도 되지만 뭐뭐뭐 사단할 때 군사 사자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한마음에 하는 일심사상은 누구야? 원효죠, 원효. 고대 문화사의 승려 지금 2번째 물어보는 거야. 2번째. 화엄사상, 화엄 일승법계도이 누구야? 진골 출신의 승려. 의상이죠, 의상. 그 다음에 3번이 원광이고요. 4번 와모천 축조는 해초입니다. 해초. 신라 하드 해초. 인도 여행 갔다 왔죠, 사람. 기행문. 좋아요. 8번 문제. 북학의 키워드 잡고요. 해동 역사 키워드 잡아요. 북학이와 해동 역사가 나왔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 박제가하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잖아. 선생님 보세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한 학생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 아는 학생도 있고 많이 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사를 공부할 때 특히나 조선, 고려 조선 문화사를 공부할 때 책이 나와 역사서가. 내용은 둘째야.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용은 둘째야. 일단 누가 뭐 지었어. 누가 뭐 지었어. 이것만 알아도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기전체 역사서로 어쩌고저쩌고 19세기 만든 그 다음 얘기야. 알았지? 박제가의 북학이 소비권장. 누가 어떤 책 만들어서 문화사 파트에서는 그것만 알아도 문제 10개 중에서 7, 8개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럼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온다고. 3번에 박제가와 한치윤 되겠습니다. 됐죠? 한치윤. 9번 문제. 이것도 어렵게 나온 게 아니야. 무신집권기 상황을 물어보신 건데 정중부와 이의방의 정변을 일으켰다. 정중부와 이의방 주도의 정변, 무신정변. 1170년. 알았어요? 1170년. 고려 전기 후기 나는 기준. 2번째,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관력을 장악했다. 그럼 무신집권자의 순서를 떠올려 보세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그렇게 되지. 그럼 정중부가 먼저 권력 장악했으니까 가, 나 중에 가가 먼저일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도까지 외우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1196년에 이의민 까고 권력 잡아요. 1219년까지 권력 잡아, 최충원이가. 1196년. 2년 있다가 1198년에 만정의 난이야. 2년 있다가 광명 개발의 난. 2년 있다가 이비 패자의 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5년 있다가 1217년에 최광수의 난. 그렇게 나온다고. 무신고 공부할 때. 알았죠? 여기서는 그냥 최충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째, 충주성에서 천민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충주 관노비 방오별감 김윤후 1253년 11월인데 1254년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몽골의 5차 전투란 말이야. 몽골이라고 몽골. 그 다음 그 밑에 이자겸 척준경이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나는요. 무신정변 전이지. 인종 때지.
1126년이지. 됐냐? 그러면요. 왕으로 쳐도 되고 사건으로 가도 되고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라, 이장염의 난, 인종 때. 그 다음에 가, 의종 때. 그 다음에 나는 명종 때. 그 다음에 다, 이거는 고종 때. 이렇게 때려도 되고 연도로 때려도 되고. 이거는 난이도가 되게, 원래 전체 난이도가 쉽지만 이거는 더 쉬운 거야. 그럼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냐? 이런 패턴의 문제는 나와. 알았어요? 고려 시대에 고려 전기부터 고려 몽골 항쟁까지 이건 대외 항쟁이랑 같이 엮이는 거야. 알았습니까? 나온다. 됐고요. 정답 3번이고요. 10번 가 지역입니다. 우리 지명 문제인데 마지막에 지명 특강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마는 산천에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워 나라 지맥을 뿌리가 되니 대업을 전할 땅이다. 왕의 추나추동 네 계절에 중간에 한 달 이곳에 100일간 머물러라. 이건 고려사에 나오는 훈효십조의 내용이란 말이야. 서경중시란 말이야. 그럼 서경이 어디야? 평양이란 말이지. 평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다 골라보면 돼. 대장도감 제조대장경. 몽골과의 항쟁기 때 1236년에 34년에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36년에 최우가 주도해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을 만들어요. 1251년까지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든다고. 그게 제조대장경이라고. 강화도라고 강화도. 두 번째.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결사를 했다. 문화사 파트 내용인데요. 수선결사는요. 전남 순천 송광사. 순천. 알았어요? 강화도에서 결사운동 하지 않아요. 순천입니다. 망이 망소이. 네 동네지? 공주 아니야. 공주 명확소에 나.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그때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공주. 이건 망망이에 난. 요거는 뭐야? 향소 부엌이 줄어든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3번은 공주고요. 몽골 이곳에 동령부를 만들었다. 동령부는 평양에다 만들죠. 탐라총괄부는 제주도에다 만들지. 쌍성총괄부는 저쪽 함경도 원산 근처 거기다 만들지. 됐어. 그래서 4번이야. 알았죠? 11번 문제. 다음의 역사서입니다. 왕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졸라 잘 알아.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유감이래요. 중국 역사서 우리 삼국에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쓸려있지 않다. 또한 삼국의 고기는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여. 저는 포인트를 뭘로 잡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을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여.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여. 이걸 저는 포인트로 잡아요. 아니?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여. 빠진 부분 많다. 그래서 임금이 선과 신하의 충과 사,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다루었는데 후세의 권계를 보이지 못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 불려줘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1145년에 완성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서고요. 신라 중심의 역사서고요. 알았습니까? 본기 중심으로 썼고요. 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한 겁니다. 알았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불교 중심으로 신어와 설화, 불교 중심사 하면 삼국유사예요. 이련의 삼국유사 1281년 충렬왕 때 되겠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따라 기전체 서술했다. 이 답은 너무 쉬워요. 근데 물론 이 사료를 좀 알아야 쉬운 거긴 하지만 이 삼국사기 서문 이거는 쉬운 거거든. 너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있어. 봤어? 기억 안 나? 괜찮아.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자, 삼국유사에 단군이 있지. 삼국유사의 최초의 단군이 있지. 근데 여기서 통사라고 나온 건 뭐냐면 처음 시작부터 쭉 전체 여러 나라 순서대 역사를 쭉 전체를 다 정리한 거야. 이건 서거정의 동국 통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맞죠? 통사. 자, 고구려 백제 신라사밖에 없잖아, 삼국사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흥왕의 명을 받아서 거칠부. 이사부가 건의해서 545년에 진흥왕이 만든 거칠부에 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서. 국사라는 역사서. 고구려 신집 5권 이문진 영양왕 때. 백제 고흥 서기라는 역사서. 375년 근초고왕 때. 545년 진흥왕 때 국사. 거칠부가 만들었다. 됐어.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밑줄 친 이 왕입니다. 또 삼국유사라고 했네요.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뭐 또 들어가요? 단군조선 이야기 들어가고 발해사는 언급은 되는데 우리 역사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사, 불교사와 설화 중심으로. 알았죠? 불교사와 설화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있어요? 향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14수. 자, 문무왕이 외병을 어쩌고저쩌고 가문사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왕께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아버지 땡큐!
했다. 신문왕이지? 신문왕. 건원이라는 독자전이 연호 썼다. 536년. 신라 어느 왕? 건원 신라 최초의 국호. 연호. 버풍왕. 버풍왕입니다.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을 교육했다. 682년에. 신문왕 2년입니다. 맞고요. 백성에게 처음을 정전을 줬다. 722년. 어느 왕? 성덕왕. 성덕왕. 그 다음에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올랐다. 어느 왕? 무열왕 김춘추 654년. 자, 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기출됐고 끝났어. 그러니까 버려? No. 내가 이걸 모의고사로 개편했다고 쳐. 1, 2, 3, 4번을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개편했다고 쳐. 자, 신라의 역사적 사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러면 순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기출문제는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어요. 플러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러고 보는 거야. 출제 경향과 함께. 에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선 신문왕이니까 2번이고요.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 왕의 죄기관이래요. 자, 이거는 조선 후기 슈퍼스타 누구야? 정조잖아, 정조. 뭘로 키워드를 잡아요? 두 번째 줄 보이죠? 초계 문신제 보이지? 서울 출신 F4 누구야? 박재가, 이덕무, 유득봉, 서희수. F4 규장과 검소관. 규장과 설치한 사람. 그러니까 정조란 말이에요, 정조. 그럼 정조가 집권했다. 이 양반이 안타깝게도 딱 깔끔하게 몇 년도에 돌아가셔? 1800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야.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간 하고 49살에 돌아가신다고. 보자. 동학이 창시됐다. 여러분들 동학 근사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 동학이랑 한번 가볼까? 동학이 메인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줄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1860년 철종 때 최재우가 만들어요.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1860년에. 정조는 1800년에 죽었단 게. 두 번째, 대전회통. 아이씨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 만들잖아. 고종 때. 그 다음에요. 신해통공 시행했다. 자, 여기서 신해통공은요. 이 고유명사가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지. 신해통공인데 금난정권 폐지면 정조 맞아. 신해통공인데 서울차별 철폐하면은 철종이야. 알았냐고. 1791년하고 1851년 신해통공이 있다고. 근데 우연찮게 연도가 다 신해년이라고. 통공은 제한규정 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해통공 했다 하니까 뒤에 별 말이 없잖아. 그럼 정조 걸로 찾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서울차별 철폐했으면 줬다는 거지. 금난정권 폐지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어. 그냥 3번이 답이야. 홍경래하는요. 순조 때 1811년이라고요. 세두정치 첫머리에. 알았는가? 평안도민 차별대우 플러스 세두정치 빡빡한 거 싫어. 그래서 홍경래와 몰락 양반 홍경래와 광산 노동자들 농부들 동원해서 청천강 2부까지 점령했다가 1년 만에 털린 거라고. 순조 때라. 14번 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철종이 죽었대. 고종이 12살에 베이비로 왕이 됐대. 고종의 아버지가 누군데?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이래저래 해서 화폐 발행하기도 했대요. 그러면 가 인물이 활동한 걸 세 파트로 나눠보자. 세 파트. 첫 번째, 63년부터 73년까지 1차 집권. 1882년 이모굴란 때 2차 집권. 1894년 가보 1차 때 3차 집권.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1차 집권이겠지. 그러겠지? 자, 보자고. 대한국 국제. 자, 연도 외우라 그랬지? 1899. 이 양반 아무리 맥심해도 1898에 죽어요, 이 양반. 죽은 거 몰라도 돼. 1894로 끝이야. 1899. 이건 고종이 한 거야. 흥선대원군이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 이건 문장이 좀 지랄 같은데 답은 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서원 대폭 정리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영조가 답이거든. 영조가.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그 멘트가 고정조로 나오면? 이 양반은 좀 구체적으로 47개 서원 남기고 나서 만동멸 때려 부시고 뭐 서원 때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답이 얘밖에 없어요. 서원 때려 부신 사람이 영조 아니면 흥선대원밖에 없거든. 세 번째, 우정국 축하 파티에 정배를 일으켰다. 흥선대원이 일으켰어요? 흥선대원 이 당시에 우정국 축하 파티 할 때 이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 이모굴란 때 잡혀가지고 청나라에 있었어. 85년에 돌아오신다고. 갑신여배 일으켰던 세력들이 뭐라 했어요? 청에 끌려간 흥선대원 돌려보내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아직 청나라에 있다니까 몰라 이거 일어난지도. 갑신정변 주도 세력 독수리 오영재라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황춘신 조선책략 가주와 널리 유포. 아이씨 2차 수신사로 갔던 아저씨 무슨 집? 동생은 김움집이냐? 김홍집이잖아. 김홍집. 1880년에 김홍집. 응? 카멜레온 김홍집.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5번 가단체라고 했습니다. 탑골공원에 모였대요.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대요. 만세 시위 했대요.
독립국가 사이에서 조직이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했대요. 그래서 가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가의 활동 중에 초기 활동 중에 외교 활동 구미위원부 이승만. 그럼 어느 단체야? 임시정부지. 이걸 단체라고 낸 것 좀 웃겨요. 일반적으로 단체라고 내면 의열단이나 한일애국단, 신간회, 신민회 이런 거 내야 되거든. 좀 이상하게 됐어. 가에 대한 이름은 좀 더 깔끔할 텐데. 뭐 가를 뭐 임시정부를 단체라고 보기엔 좀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 어찌됐건 임시정부. 대동단결선언이다. 기억나나? 대동단결선언 3.1운동의 배경입니다. 1915년에 상하이에 신한혁명당이 만들어지고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한다고. 3.1운동의 배경이라고. 대동단결 선언 1917년. 신기식이 주도해서 국내와 연락한다. 교통국. 19년부터 21년까지 연통제 교통국이 존재했지. 맞네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자, 신흥무관학교는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공화정을 추구한 단체가 나라가 망하자 1910년에 이회영과 육형제에 돈을 다 갖다가 신흥학교부터 시작한 게 신흥무관학교로 만들어진 거야. 신민회와 관련 있는 거야. 알았어요? 신민회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뻐거리가 납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새끼를 낳은 게 신흥무관학교 1919년. 있다면 신민회와 관련 있고요. 조선혁명선언 강령사마 의열투쟁. 의열단이지? 1922년에 황포탄 의거의 실패로 인해서 김원봉이가 22년 말에 신치호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좀 써주시오 하니까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거 아니야. 23년에 신치호가. 이게 의열단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평양관민이 제너럴 셔머너. 이건 뭐 개꿀 문제 아닙니까? 1866년 여름에 일어 터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광성보 전투. 이건 어제연이 작살난 거 아닙니까? 1871년 신미항유 아니야. 그럼 66년 여름하고 71년 사이를 골라봐. 조심할 건 뭐냐?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 그러면 1번에다 뭐 때려박는 줄 알아요? 병인 박해 때려박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2번에다 뭐 때려박아야 되는 줄 알아? 척합이 건립 때려박아야 돼요. 그러면 애들 조금 당황합니다. 왜? 신미항유 직후에 척합이 건립이야.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직전에 병인 박해라고. 1866년 1월이니 7월이니 10월 이걸로 안 외우고 그냥 두리뭉실 66년 외웠으면 그 틀린 애도 있다고. 요건 너무 쉽지. 멍멍 개짖어서 작살난 거 아니야. 1868년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알았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내가 말한 거 적중해야 돼. 그런 개 같은 소리 안 한다 그랬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 흥선대군 통상수교 거부 정책할 때 어때?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척합이 이 순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고요. 홍범 14조는요. 갑오 2차 기억하기 직전이니까 음력으로 얘기하면 1894년 12월이고 양력으로 얘기하면 1895년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안 들어간다고요. 두 번째. 운요 사건. 이건 강화도 조약 바로 직전 아니야. 1875년 거 아니야. 강화도 조약. 운요 이 새끼가 기어들어오면. 차별대우, 이모군란은 1882년 6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광성보 전투 10년 후지 않습니까? 71년이니까. 됐고요. 17번. 밑줄 친 이 단체입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힌트 나왔고요. 세 번째 줄 보니까 사회주의 세력도 정오의 선언을 발표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야? 키워드가 적극적인 제휴! 그리고 대놓고 27년 2월이라고 나왔네. 회장의 이삼재고 부회장의 홍명이라고 또 나오겠지. 그럼 이건 신간회지. 그 신간회가 답이 될 거는 사실상 없어. 뭐밖에? 잘 들어. 60만 세 운동 26년 6월 26년 11월 정오의 선언. 그 다음에 신간회. 그 다음에 신간회 활동 중에 광주학사 항일운동. 그 다음에 신간회 해소. 이래 된다고. 알았냐고. 그러면 여기서 찾는 거는 광주학사 항일운동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9년 11월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간회 공부할 때는 항상 그걸 세트로 갖고 가야 된다고요. 신간회는요. 60만 세 운동부터 신간회 없어질 때까지 31년 5월까지 땡땡땡땡땡 끝! 이게 한 덩어리라고. 자,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은요. 1920부터 23년까지입니다. 알았죠?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회 이런 단체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쓰자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고 일본이 탄압해서 결국 실패했다.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이야. 20부터 23년. 두 번째. 밀립당 설립운동을 했다. 22, 23년에 실시했던 거지.
그 이상제가 중심이 돼서 얘네들이 2차 조선 교육령 때리니까 대학 만들자라고 했다가 한 사람당 1원씩 1,000만 원 걷자 했는데 털린 거지. 그리고 24년에 경성제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것도 아니고 분할로드 운동은요. 동아일보에서 한 거죠. 19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에서 분할로드 운동, 민중개몽운동 했다고. 이거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이야. 조선일보에서는요. 한글 원본 만들고요. 문자보급 운동했다고요. 이렇게 한 줄짜리로 나온다고. 이 신가래와 관련 없고요. 31년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이 29년이다. 정답이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1, 2, 3, 4번에 이거를 박스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뭘로? 일제강점기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활동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1번 맥시멈 23년, 2번 23년. 그 다음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뭘로 먼저 잡아야 돼? 1번이 먼저야. 20부터 시작하니까. 2번은 22년에 하고 23년이니까. 끝난 년도로 갖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3번은 31년, 4번은 29년.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순서 먼저 혹시 나오면. 18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황제무태 일명의 통감을 두되 거기까지 봐도 알겠다. 이거 알겠다야. 그치? 조선 멸망사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사례도 알아야 된다고.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이꼴 을사조약. 이거 을사조약의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아닙니까 이거. 1905년 11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아직 나라 망하기는 한 5년 남았네요.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 직후에 일제의 강제, 그건 정미칠 조약이잖아. 1907년 7월 20일 날 고종이 잘리고 나서 24일 날 정미칠 조약이니까. 세 번째, 반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다. 이거는 1883년에 조일 무역 규칙에 수정한 유유빵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83년 거.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의 조약을 아무도 맺을 수 없어.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저도 아무것도 하지 마. 정답 4번. 자, 고생 많아요. 19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맞지? 그런 의미 아니다. 조선 멸망사 한 문제 무조건 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사도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알았어요? 왕조의 흑마사에서는 많이 얻어 걸린다고. 그러면 안 나온 거 뭐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 안 나왔지. 고려가 후상을 통일한 거 안 나왔지. 조선 건국된 거 안 나왔지. 안 나오면 어쩔 것이오. 그럼 많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뭐 나왔어? 조선 멸망사 아까 앞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사 나오고 있어요. 알았죠? 5개 중에 2개 얻어 걸리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수백 건의 컨텐츠라고 할까? 그 건수 중에서 할 건 하자고 나온 거지. 자, 이거는 19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됐네요. 덕수궁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어때? 미국과 소련이 참여 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국은 모든 단체, 빨갱이든 민족주의든, 소련은요 신탁 통치 찬성하는 단체 이꼴 사회주의 단체만 참여시키자. 그래서 결렬된 거 아니야. 2차도 결렬됐어요. 1차는 무기한 후에 2차는 완전 결렬돼 버립니다. 자, 여기서 1차니까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됐다. 나 문제를 이렇게 거지같이 냈어. 너무 쉽다고. 1번이 답이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조선건국동맹이 44년에 만들어지고 45년 광복한 날 여운형과 안재홍의 건준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는 관련이 없어요.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이거는 재헌헌법 만든 거는요. 정부 수립할 때 재헌국회에서 한 거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재헌헌법 만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는 정부 수립하는 결정을 내려졌다. 이건 뭐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는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 알았습니까?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를 해. 그래서 남북한 통합선거해서 정부 만들어라. 근데 48년 1월 달에 뭐디요? 이 새끼들이 소련이 거부해버려.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해서 48년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를 하잖아. 에이 몰라 이 씨발 나만만이라도 단독정부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 다 정부 수립사라고. 알았어요? 이 선택지 나온 것도. 정답 1번. 고생했어요. 현대사라고 나온 거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4.19 혁명 모르는 새끼 매국노. 알았습니까? 모르는 사람 이승만 지지자. 오케이? 자, 4.19 혁명은요. 몇 년도예요? 60년. 유신헌법 모르는 새끼 박정희 지지자. 알았습니까? 유신헌법 찬양자. 몇 년도예요? 72년. 자, 조심하세요. 72년 우리가 유신헌법을 통상 무슨 유신이라고 그래요? 숫자, 몇 월 유신?
10월 유신 한단 말이야. 유신헌법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게 1972년 1월 26일인데 통상 10월 17일 날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10월 유신이라고 한다고. 그렇다면 조심할 건 뭐냐? 유신헌법 바로 직전의 사건이 하나가 있다고. 7사람부 공동성명. 72년 7사람부 공동성명이 72년 7월이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알았냐? 7사람부 공동성명은 72년 7월이고 유신헌법은 10월이란 말이야. 72년은 우리가 기억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유신헌법은 7사 전이냐 후냐? 유신헌법은 7사 남북 공동성명 전이냐 후야? 후라고. 10월달이니까. 근데 그걸 은근히 헷갈려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냥 순간 이상하게 돌아. 다 이 매국노 새끼. 자, 여러분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은요. 이승만 정부 초기에 만들지.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 102조라는 게 있어요. 단기 4278년 이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재헌헌법에 의해서 48년 9월에 이 법을 만든다. 이승만 정부 초기 48년에 9월에 7사람은 공동성명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1번은 48년이니까 60년 이전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91년 9월 17일이라고 그랬지. 노태우 때.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은 80년이지. 그냥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급입니다만 현대사 문제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정부별 정책 그리고 연도별 정책까지 알아야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연도 모르면 못 풀어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이 네 개의 연도가 어디 공간에 들어갔고 위에 아래가 뭔지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거는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9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으면. 근데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돼. 알았어요? 남들 다 맞췄다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맞았지?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았나?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단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중력 있게 공부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실수로 한두 개 틀렸을 것이고 만약에 자기 성적이 90 이하였다 풀어봤을 때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앞으로 다시 말하지만 근사는 7개, 8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사 비중. 알겠죠? 요걸 바탕으로 또 열심히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